얼마 전에 물리치료학과 입시가 끝났죠. 딱 올해만 커트라인이 높은 게 아니고 재작년도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높은 성적이고 흔치 않은 상황이냐면 이 정도 성적이면 수의대 편입 1차 커트라인이에요. 그 유명한 지구국 수의대 편입이어서 최악의 입시로 꼽히는 학과 다음으로 물리치료학과 10개 대학이 처음으로 대학 성적 커트라인 98을 넘긴 거예요. 대학교 수석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97이라는데 1등하는 학생도 물리치료학과 못 갈 수 있는 거죠. 건너갔죠? 이게 엄청나요. 어느 정도 학점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는데 대학에서 만들 수 없는 성적을 요구하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따로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점은행제로 물리치료학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건 학점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죠. 일반 대학에서 교수님이 고득점 시장에 맞게 대학 성적을 올려쳐서 줄 일은 없겠죠. 절대 그럴 분들 아니세요. 맞아요. 모두 학점은행제 출신이 늘어난 겁니다. 학점을 쉽게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고득점을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죠. 일단 가장 선호하는 경기권을 살펴볼게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긴 하죠. 근데 또 이거를 부정하고 회피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마주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역시나 학교 측에서 입시 결과 최진화를 안 했네요. 방학이라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는데 학생들은 속타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합격한 제 학생들의 성적을 참고해볼게요. 이게 진프로님 구독하니까 꿀팁이 쏟아집니다. 그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하셔야겠죠? 해도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냥 당도 싹 빼고 제로 슈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상대로 기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 대졸자 전형 누비들은 이해 안 돼서 머리 깨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본 개념을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절대 안 나오는 게 핵심인데 복잡해 죽겠다고 하니까 모집 요강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교별 전략을 세울 때 이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겠다 하는 기준이 지원 자격 되겠습니다.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언제까지 어떤 자격을 만들어야 하는지 빠삭해야 하죠. 자, 일반적으로 대졸자 전형을 쓴다고 하면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뽑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8월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9월에 수시 1차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곧 예정인 학생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학생들인데 대부분이라는 점이죠. 대학은 일반적으로 2월에 졸업하지 8월에 코스모스 졸업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2월에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은 경기권 기준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수시 2차 안산대, 나머지는 정시뿐입니다. 학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쓸 대학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뽑는 학교가 적어서 다음에 입시를 지원한다? 이런 같은 경우가 서슴지 않게 발생하죠.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모집 인원이 수시 1차에 가장 많은데 역설적으로 경쟁률은 가장 낮아요. 자연스레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수시 2차를 살펴볼까요? 수시 1차보다 뽑는 인원은 다소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원자들 수준도 또이또이하죠. 수시 2차 지원할 만하겠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시 1차 지원 자격과 수시 2차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시 1차 쓰는 학생이 수시 2차까지 쓰는 게 국룰입니다. 주사위 한 번 더 굴려보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요. 실제로 수시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시 2차까지 싹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안 좋은 학교부터 취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이 다소 낮은 학교들은 예비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죠. 대망의 정시죠. 학교별로 1명, 많으면 2명씩 뽑는데요. 수시 때 뽑을 만큼 학생을 뽑았다면 정시를 안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2월 학위 예정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는 떼거지로 몰립니다. 다행히 수시 납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는 정시를 지원할 수 없죠. 고인물들이 수시 1차에서 싹 다 빠졌다면 정시가 오히려 커트라인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눈치 싸움 승리한 거죠.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갔는데 겁나 한적한 거예요. 자, 이제 쌉 고인물들만 아는 노하우 풀어봅니다. 먼저 졸업 예정자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고 있으면 예정자예요. 전문대 2학년 2학기 다니면서 슬슬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 시점이 예정자입니다. 10월부터 졸업장 나오는 2월 전까지죠. 학점은행제는 조금 다릅니다. 수업 외에 자격증, 독학사 등이 있으니까요. 총 80학점이 전문대 졸업 조건이죠. 80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 시점이 자격증, 독학
독학사 등은 모두 합격한 후 합격증이 나와야 하고 수업은 마지막 학기를 신청해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학점 이상 인정받으면 자격이 생기죠. 학점은행제 2학기 수업은 5월 말부터니까요. 6월부터 졸업장 나오는 2월까지 예정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어지러죠?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스푼 더해서 졸업 확정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제가 지금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는 40학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 자격증, 독학사 모두 끝나고 80학점을 인정받았는데 졸업장만 안 나온 경우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실제 수시 2차 일부 대학은 졸업장이 없더라도 졸업 확정자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교가 꽤 많아요. 실제표는 이렇습니다. 수시 1차가 10월 6일 전까지 서류 제출이거든요. 이 시점까지 졸업 확정자를 만들 수 있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고인물들만 아는 이야기죠. 이 입시도 사실 썩었어요.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2학기 수업을 빠르게 들어가면 5월 말이니 9월 중순에 끝나죠. 독학사는 2단계 기준 6월에 합격증 나오고요. 10월 1일에 딱 학점 인정 신청 기간에 바로 신청하면 2, 3일 안에 학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까지 미리 학점 등록을 끝내둔다면 실제로 10월까지 80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2월 졸업 예정자도 12월까지 만들어야 하는 거 조금 더 서둘러 만들면 좋겠죠. 그럼 경기권 기준에서는 신구대, 경복대, 안산대 수시 1차 지원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친구대학교 입학관리팀입니다. 제가 이제 26년도 이제 올해 이제 수시 1차 대졸자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수시 1차는 학위증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고 모집 요강에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맞을까요? 네네. 네. 그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수시 1차 지원식이 안에 학위 예정자면서 80학점 이상 네. 찍혀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80학점 이상만 이수하시면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연대로만 80학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성적이 이거든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커트라인 아까 보셨죠? 그 정도 안 되면 지원해도 어차피 떨어지는 거 속으로 알 거예요. 현실 부정하고 싶은 거죠. 새롭게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대학 다녔던 것이 좀 아깝긴 하죠. 이런 경우 최종 학력 성적만 들어가는 대학을 노리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대학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전문대 이상 졸업했기 때문에 타전공 제도를 이용해 전문학사를 새롭게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지원할 때 두 가지 성적을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성적이 모두 반영되면 결국 고득점이 안 되니까요. 똥물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똥물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최종 학력 성적만 들어가는 대학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지원 자격만 충족한다면 두 가지 성적 중 높은 성적만 반영시킬 수 있거든요. 똥물과 깨끗한 물 중 하나를 골라도 돼요. 좀 엄청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40학점을 이수하고 학점 은행제로 끌고 왔어요. 나머지 학연제는 40학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수업을 적게 들어도 학위증을 뚝딱 만들어버립니다. 학연제 성적만 반영하니 마음 편하고요. 2학기 걸리는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8월 학위 취득도 노려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적은 수업을 들어도 되기 때문에 높은 성적 만들어야 하는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어차피 성적이 높은 학생이 깡패입니다. 학교 골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학점은행제를 하는 이유는 성적 세탁이죠. 일반 대학과 다르게 대학 성적 받기도 쉽고 과목 수를 무한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8과목 성적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16개 수업 듣고 거기서 높은 성적만 쓰면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효율적이죠. 주사위를 무한대로 굴리면 결국 레어템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싶은데 더 사기적인 건 학위 예정 자격을 요구하는 대학은 대부분 80학점이 모두 안 찍혀 있어도 받아주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마지막 학기 수업 듣고 있다면 그 성적 빼고 나머지 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학연제 특성상 40학점 이상만 인정받으면 학위 예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낮은 성적은 학점 등록 안 하고 높은 성적만 등록해 40학점으로 학위 예정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세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득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경기권 대학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원할 대학의 자격과 기타 사항을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전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도 필요하죠. 물치 대졸자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졸자 전형 외에도 4년제 편입을 같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발 초보 플래너한테 맡겨 개고생하지 마시고 1년 안에 원하는 대학 골라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진프로의 학점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